자, 이번 시간에는 입찰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건 번호가 오래된 물건을 노려라 라는 테마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는요, 2016 타경 4551, 4551이고요. 부동산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148의 4회 2필지, 삼익비치 315동 11층 1102호 물건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은 115.6제곱미터 35평이고 대지권은 71.4제곱미터 21.6평 정도 됩니다. 채무자 소유자 나와 있고요. 감정가격이 5억 9,100이고 최저가격은 100% 신권 물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감정가 대비 100%에 들어가는 건 신권 물건 이렇게 부르죠. 그냥 신권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권 물건에 투자할 때는 응찰할 때는 이 가격을 정확하게 잘 알고 이 가격이 싸게 저평가되었을 때 우리가 신권 물건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노려보자라는 취지의 이제 제가 이제 테마인데요. 자, 이 물건은 지금 보니까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이 2020년 9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때는 2019년 12월 5일이었고, 그 다음에 2차가 이제 2020년 9월 10일 날 이제 입찰이 진행되는 물건이에요. 5억 9천 신권 물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은요, 감정 가격이 언제 감정되냐, 이제 사건 번호가 지금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은 2020년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 타경이에요. 그럼 2020년에 보통 진행되면 2019 타경이든지 2020 타경이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2016 타경이라는 얘기는 2016년도에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물건이에요. 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016 타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정평가 시점은 2016년도에 감정평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6년 6월 24일 날에 평가를 했는데 지금 2020년에 9월에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하고 지금 이제 경매가 진행된 시점하고 4년 정도가 경과가 됐어요, 벌써. 일단 그러면 4년 전에 감정평가 물건하고 지금 이제 시점이 시세하고는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나겠죠. 4년 정도는 지났으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대. 이런 거를 좀 노려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런 물건은 신권에도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신권에도. 일단 그래서 4년이나 경과된 물건이다. 자, 그다음에 이 물건 내용을 보면 사용 승인 일자가 81년 9월 2일이 사용 승인 일자예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럼 지금 2020년 요 당시로 생각하면 지금 40년 정도가 경과된 재건축 진행 예정인 재건축 물건이에요. 재건축 진행 물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재건축 아파트 물건은 재건축 물건이라든지 재개발 투자할 때는 현재 시점에 현재 감정가, 현재 시점에 투자하는 것이고 아니고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물건이라든지 재건축 물건은요, 미래 얼마가 이 아파트가 얘는 미래 가치라든지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해서 넣지 않고 그냥 토지 건물에 대한 그냥 객관적 감정 평가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특히 2016년 당시에도 일단은 평가한 것이 그때 당시에 어떤 미래 가치를 이런 걸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감정 평가했을 것이고, 근데다가 벌써 4년 이상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이니까 시세 파악을 잘 해본다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이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 물건 분석, 권리 분석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 파악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삼익비치 아파트인데요. 자, 일단 물건 분석상, 입지 조건이, 입지가 역세권 아파트예요. 즉, 부산 지하철 남천역 758m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에 일단 조금 거리는 조금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1km 안에만 있으면 굉장히 이제 역세권 아파트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부산 2호선 남천역 758m에 있는 일단 역세권 아파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진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여기 이제 사진이에요. 조금 이제 낡은 아파트이긴 합니다만, 이제 먼 거리에서 그렇고, 이제 근경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물건의 입지 조건을 한번 분석해 보면, 입지는 보면 알겠습니다. 이게 바다죠. 부산 이제 바다인데요. 요 여기가 남천역이고, 남천역에서 758m예요. 역세권 아파트다. 일단.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건 무슨 뭐 부동산 투자 때 무조건 역세권이어야 돼요. 주거용 무조건 역세권입니다. 여기서 갖고 와야지 일단 가격이 다른 데보다 선도적으로 끌고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는 건. 그런데다가 역세권 아파트이고, 그리고 뷰가 굉장히 좋죠, 벌써. 지금 상태도 굉장히 뷰가 좋은데,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되고 나면 이 아파트가 굉장히 신축 아파트가 될 것이고, 또 이 전망이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가 되겠죠. 전망이 아주 뭐 굉장히 멋있는, 전망이 좋은. 부산은 대부분 입지 조건이 이제 바다가 보이니까 이제 전망은 좋습니다만, 이거는 바다에 바로 근접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광안대교예요.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이 지금 수영구잖아요. 수영구 남천동인데, 수영구 해운대구가 부산에서의 핵심 이제 가격을 선다는 핵심 지역이 수영구 해운대구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물건인데다가 이게 재건축이 되면 가격이 뭐 엄청나게 많이 선두주자로서 끌고 올라갈 물건이라고 이제 예상되는 물건인데다가 뷰도 굉장히 좋고, 또 입지도 굉장히 좋고, 역세권이고,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감정이 싸게 된 물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자, 그리고 분석으로 들어가서, 자, 물건 분석을 일단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권리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항상 물건 분석하고 권리 분석하고 임차인 분석을 항상 해야 됩니다. 주거용은. 자, 그래서 일단 이게 1번이 이제 물건 분석을 했어요, 지금. 전망하고 입지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낡았고 이런 내용을 좀 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항상 체계적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물건 분석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권리 분석, 등기부 분석 하시고, 그 다음에 임차인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등기부 분석, 권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권리 분석은 이 경매 사이트에 이미 다 권리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체크만 하실 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요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2번에 있는 2015년 6월 17일 부산은행이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고, 등기부상의 나머지 권리들은 전부 이제 소멸하는 거예요. 등기부상의 나머지 권리는 전부 소멸한다. 문제될 게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 분석으로 가서, 세 번째가 이제 임차인 분석이죠. 세 번째 임차인 분석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임차인 분석에 보니까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습니다. 그 임차인 내역은 문제될 게 없고요. 그래서 권리 분석 물건 분석도 분석 끝났고, 권리 분석 끝났고, 임차인 분석도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시세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시세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세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정평가가 2016년 4월에, 2016년 6월에 이 5억 9,100이라고 평가했고, 지금 4년이 지난 시점에 입찰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시점에 이제 시세를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시세 파악은 아파트는 아주 간단하죠. 일단 국민은행 시세 파악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의 실제 매물들, 나와 있는 매물들, 이런 걸 이제 파악해, 세 가지 정도만 파악해보면 거의 뭐 시세가 뭐 나옵니다. 자, 그럼 국민은행 시세를 한번 보면, 자, 먼저 국민은행 시세부터 보셔야 돼요. 국민은행은 이제 그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국민은행.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국민은행 시세가 가장 낮은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시세 내용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시세가 이제 갱신된 일자가 2020년, 여기 나와 있죠? 2020년 8월 21일 날 평가된 거예요. 2020년 8월 21일 날 평가 시세가 이제 평가된 내용인데요. 자, 그럼 이 물건은 115제곱미터인데요. 115제곱미터 요거네요. 115.6 여기고요. 자, 그러면
매매가죠. 지금 매매가가 하위 평균가가 있고 일반 평균가가 있고 상위 평균가가 있어요. 보니까 하위 평균 가격은 14억 정도 되고 상위 평균 가격은 1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간은 평균은 14억 6천 정도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14억에서 한 15억 정도에서 이제 일단 국민은행에서 시세를 평가를 해놨어요. 근데 5억 9천에 지금 감정가로 나와 있다고 신권에. 그러니까 15억 정도하고 6억, 5억 9천, 한 6억이라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9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9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거는 신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신권에 들어가고 꽤 시세에 근접한 금액에 써도 굉장히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평가되는 물건입니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도 한번 가봐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도 한번 다 분석해 보면 이게 실제 거래된 내용이니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용을 보니까 삼익빛이고 그리고 115.6제곱미터이고 그리고 7월 8일 날 계약이 됐네요. 7월 달에 여기가 이제 7월 달 7월 8일 날 계약이 됐는데요. 15억 6천이네요. 15억 6천. 이게 2020년 3분기에 2020년 3분기 이렇게 2020년 3분기에 15억 6천이고요. 층수도 4층이 15억 6천이에요. 근데 이 물건은 지금 11층이잖아요. 11층. 11층 1102호니까 이게 층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게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세가. 한 16억 정도가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 물건이라고 판단되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을 다시 중개업소의 매물을 한번 보니까 중개업소의 매물 내용을 보니까 자, 요건데요. 17억에 나와 있고 그리고 13억에 나와 있는 물건도 있긴 있어요. 13억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 보니까 그래서 이제 13억짜리도 있고 이거는 뭐 층이 좀 낮은 거겠죠. 13억부터 17억 정도까지 물건이 이제 호가가 나와 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실거래 내용에서도 15호가 6천 정도까지 나와 있고 시세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은행이 아주 보수적으로 감정평가는 국민은행에서도 한 15억 정도까지 나와 있는 이런 물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실제 감정한 내용하고 지금 시세하고는 거의 9억, 10억 이상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물건이다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신권에 응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물건을 좀 노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만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요. 4, 5년 전에 감정평가된 거하고 지금 시점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데다가 나면 이걸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아파트 같은 경우 워낙 거래가 많고 실거래가도 많고 이제 실제적 거래가 많이 있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에 있어 이제 이게 시세 파악이 쉽습니다만 그리고 정보도 정확하게 잘 나와 있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거래가 거의 많지 않으니까 실제 이 거래 내용에 대한 그런 정보가 좀 많이 없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사건 번호가 굉장히 이제 오래된 물건을 토지 같은 거나 이런 걸 노린다면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적 지위에서 일단 시세 파악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시세를 잘 아는 시점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물건이 그러면 감정평가된 시점하고 지금 경매가 진행된 시점하고 한 4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건 지금 거의 9억에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물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1차 때 응찰했어요, 보니까. 응찰했는 내용을 보니까요. 2019년 12월 5일 날 20억에 응찰했어요. 20억에 응찰했다가 매가 허가일정이 끝내는 취소됐다가 다시 취소돼가지고 다시 경매가 나와가지고요. 2020년 9월 10일 날 진행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끝내는 이제 이 물건은 결국은 이제 정지돼 버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분은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억이 이제 시세가 17억 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20억이라는 너무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잔금 납부가 좀 부담스럽다 보니까 허가 결정을 취소 신청해가지고 취소됐다가 다시 나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석한 바에는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내용을 분석할 때는 여러 가지 서류를 여러분이 잘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이 너무 높게 낙찰받아가지고 허가를 취소 신청한 거 해가지고 취소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요소에 의해서 취소된 것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법원 문건 접수 내역 이런 것도 다 그래서 분석해 보셔야 돼요. 법원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 자, 2012년 법원 문건 접수 내역에 여기 있네요. 2019년 11월 10일 2019년 12월 11일 여기네요. 2019년 12월 11일 채무자금 소유자 김 누구누구가 매각 허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잘못 낙찰받았다고 이의 신청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금 소유자가 이의 제출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2019년 12월 10일 날 채무자금 소유자 김 누구누구가 매각 허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 신청서 제출했고 그리고 2020년 1월 6일 날 채무자금 소유자 김 누구누구가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2020년 1월 14일 날 최고가 매각 허가 취소일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이 됐어요. 취소 결정. 그러니까 이 취소가 낙찰받은 사람이 너무 높게 낙찰받아서 취소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뭔 얘기냐면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뺏기기 싫다 보니까 이제 기일 변경도 하고 하면서 끝내는 이제 취소됐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 연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채무자금 소유자가 시간을 벌고 이 물건을 자기가 이제 변제한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연기 신청까지 해놨다가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끝내는 정지가 된 거예요. 결국은 이 경매가 이제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버렸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물건의 경우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채무자금 소유자라면 이 물건이 감정평가 금액이 5억 9천에 평가됐는데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시점에 9억에서 10억이 올라가지고 9억에서 10억이 올라간 시점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여러분이 이거를 1억 지금 보니까 1억 정도를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자가 그러면 1억 정도를 못 갚아가지고 이거를 여러분이 뺏기실래요? 그럴 분은 없겠죠? 여기 보시면 강제경매 신청한 사람이 1억의 청구 금액이 1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가격이 지금 9억에서 10억에서 올랐으면 다시 이제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라도 다시 갚으려고 하겠죠? 예,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결론적으로 후수인 대출을 다시 받아가지고 끝내는 갚고 소송하고 그리고 경매가 정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재개발 물건인지 재건축 아파트 물건의 경우에는 지금 그 시세를 잘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또 미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감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세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러면 채무자라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이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그리고 대출을 또 그 이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갚으시오.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권유하는 경우가 워낙 많아요. 자, 그래서 재개발 물건이라든지 재건축 물건의 경우에는 한 80% 이상에서 80% 이상이 끝내는 취하된다, 정지된다고 생각하시고 출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또한 이 물건의 경우에는 감정 가격이 오래전에, 사건 번호가 오래전에 부여됐고 감정이 오래전에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거래, 그리고 자기들이 잘 모를 때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이제 여러분이 경매를 하시고 이제 처음에 잘 이제 뭐 어려운 권리 분석을 잘 모르면은 최소한 이런 물건이라도 좀 잘 찾아서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잘 노려본다면 신건에 착찰 받으면 꽤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